어머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내 재산인데. 20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재개발 소식 듣고 이제 와서 찾아오냐?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동안 바빠서 그랬을 뿐이에요. 바빠서? 명절에도 못 오고 아픈 며느리 친정엄마 병문안은 갈 시간 있으면서?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명희야, 네가 뭐라고 했는지 다 알아. 재산 받으면 연락도 끊을 거라고 친구들한테 말했다며?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엄마, 그건 오해예요. 도의 학자금도 있고. 이제 와서 손주까지 팔아? 진작에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한 번이라도 데려왔어야지. 어머님, 재개발 보상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봤지? 결국 돈 얘기로 돌아오네. 이게 네 진심이야.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끝났어. 내일 변호사 만날 거야. 너희한텐 한 푼도 안 줄 거니까 더 이상 찾아오지 마.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의 김선자입니다. 작년 이맘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남편은 위암 판정을 받고 1년간 묵묵히 투병했습니다. 여보, 잠깐 이리 좀 와봐. 왜? 무슨 일 있어? 아들한테 유산 물려주기 전에 한 가지만 약속해줘. 남편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항암 치료로 야위어버린 그의 손이 제 손을 찾아 꼭 잡았습니다. 무슨 약속인데? 우리 재산 아들한테 함부로 주지 마. 순간 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나 봅니다. 남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 돈 앞에서는 피가 물보다 못할 때가 있더라고.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해? 당신이 고생할까 봐 그래. 돈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우리 아들 진심을 먼저 봐야 돼. 그때만 해도 저는 남편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곧 35인데 이제 와서 무슨 시험이냐며 웃어넘겼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해? 우리 아들 잘 키웠잖아. 사람 마음이라는 게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예감한 것처럼 깊은 시름이 서려 있었습니다. 약속해줘. 우리 재산 함부로 주지 않겠다고. 알았어. 약속할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틀 뒤 남편은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 손을 잡은 채로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어머니 제가 잘 모실게요. 아버님, 저희가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잘 돌봐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발걸음은 뜸해졌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엄마, 요새 회사가 너무 바빠서. 어머님, 애들 학원 때문에 시간이 안 나네요. 매번 바쁘다는 핑계로 발걸음을 끊더니 이제는 전화마저 뜸해졌습니다. 저는 혼자 텅 빈 집에서 남편의 빈자리를 느끼며 지내야 했습니다. 아들아, 생일 축하해. 저녁에 같이 먹자.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요. 그래, 다음에 보자.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제 남편이 왜 그런 약속을 부탁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늘 혼자 밥상을 차립니다. 텅 빈 거실에 쌀 씻는 소리만 울립니다. 남편이 떠난 뒤 이 큰 단독주택이 더욱 커 보입니다. 할머니야, 안녕하세요. 어머, 학교 다녀왔니? 네. 할머니도 손주들이 같이 사세요. 우리 손주는 저 멀리 살아서. 옆집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마당으로 나가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국화가 곧 필 것 같습니다. 어머님, 저 명희예요. 웬일이니? 다음 주에 도희 생일이잖아요. 그래, 우리 손주 생일이지. 아침 일찍 걸려온 오랜만에 들은 며느리의 전화에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도 잠시였습니다. 근데 어머님, 이번엔 저희끼리 보내려고요. 아, 그래? 어머님도 아시죠? 요즘 애들은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해서. 전화를 끊고 나니 창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음이 싱숭생숭해 TV를 켰지만 소리만 흘러나올 뿐 무슨 내용인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야. 도희 방학하면 엄마한테 보내줄게. 네가 데려오면 되잖아? 회사 일이 바빠서. 와이프도 학원 차량 운전해야 하고. 저녁 무렵 아들에게서 온 전화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습니다. 지난 달력을 넘기다 보니 아들 내외가 찾아온 날짜에 동그라미를 쳐놓은 게 보였습니다. 3달 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근처 사는 게 얼마나 좋아? 가까이 살아도 뭔가. 사람 마음이야. 무슨 소리야? 전세집이라도 얻어서 저 멀리 혼자 사는 게 나을까 봐.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만난 동네 친구와 나눈 대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친구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골목길에 서서 우리 집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크는 거 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구두장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환한 미소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왜? 도희 학원비를 좀 도와주셨으면 해서요. 지난달에도 보내줬잖아. 물가가 너무 올라서요. 애 교육비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들 내외는 얼굴 보러 올 시간은 없어도 돈 이야기할 때는 시간을 내는가 봅니다. 어머님, 다음 주 손주 생일 때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네가 엄마인데 더 잘 알지 않아? 요즘 아이들 취향이 어려워서요. 그럼 현금으로 줄게. 며느리의 말투에서 뭔가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어쩐지 이번에는 생일 선물을 핑계로 도움을 청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 도희 생일 축하해 주실 거죠? 작년에는 같이 보냈잖아. 그게 올해는 애가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고. 그래. 알았어.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다림이 습관이 되어버린 제 모습이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내일은 뭘 하며 보내지? 휴대폰을 들어 내일 일정을 적어보려다 그만두었습니다. 어차피 채워지지 않을 일정표를 보며 마음만 무거워질 테니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나무들처럼 저도 혼자서 그냥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주말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오세요. 무슨 일인데? 그냥. 도희가 할머니 보고 싶대서요. 정말. 갈게.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초대의 순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곧 의심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필요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손주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우유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네 부동산의 김 사장님이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나와 계시나요? 방금 들어왔는데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무슨 일인데요? 김 사장님의 말에 우유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남편이 물려준 그 땅은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이었는데 갑자기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르신 땅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땅값이 10배는 뛰었습니다. 10배라고요.
부동산으로 찾아가 보니 사무실 안이 북적거렸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김 사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박 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매수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요. 부동산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걸음이 허공에 뜬 것 같았습니다. 허벌판이라고 생각했던 그 땅이 이제는 금싸라기가 됐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소식 들으셨어요? 방금 알았어. 부자 되셨네요. 아직 실감이 안 나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또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동네 주민 박 씨였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좋아하시겠어요. 아직 연락 안 했어. 그러세요? 빨리 알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그 땅을 살 때가 떠올랐습니다. 누가 이런데 땅을 사냐고 핀잔을 주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남편은 묵묵히 자기 뜻을 밀고 나갔습니다. 아이고, 김 사장님이 허벌판 땅 사라더니. 괜찮아.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거야. 당신 정말 고집이 세네. 혼잣말로 중얼거리는데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소식이 이렇게 빨리 퍼질 줄은 몰랐습니다. 동네 이웃들의 축하 전화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땅값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고마워. 근데 누구한테 들었니? 동네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이런 소문이 참 빠르네. 저녁이 되자 동창회 모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들도 소식을 듣고 축하한다며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더군요. 식당에 도착하니 친구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이런 복이 들어올 줄 알았니? 남편이 좋은 선물 남기고 갔네. 아들한테는 연락했어? 아직.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할지 고민되더군요. 친구들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어머님, 큰 부자 되셨다면서요? 소문이 참 빠르네요. 아들 며느님도 좋아하시겠어요. 그러겠지요.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창가에 비치는데 문득 남편의 마지막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우리 아들 시험해보라고 한 이유가 이제야 좀 알 것 같아요. 창가에 걸린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도 꽤 되는데 이제 땅값까지 올랐으니 제법 큰 돈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남편이 남긴 말을 시험해 볼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아요? 아, 미안해. 깜빡했네. 무슨 일 있어요? 그냥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아들에게서 뒤늦게 걸려온 전화에 망설였습니다. 아직은 재개발 소식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단 아들의 진심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중요한 일이면 제가 찾아뵐게요. 아니야. 내가 갈게. 어머니, 몸 괜찮으세요? 걱정 마. 건강해.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서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시험에 대해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남편의 말이 떠올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아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은 날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제법 고층이었습니다. 아들이 입주할 때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아파트 누구 찾으세요? 15층 사는 아들 집에 가려고요. 아, 김 과장님 어머님이세요. 네, 맞아요. 경비 아저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부산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라 나야, 시어머니.
며느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에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복도 바닥에 작은 웅덩이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웬일이세요? 지나가다가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물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급하게 치우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지금은 문 좀 열어봐. 집이 너무 어질러져서요. 저는 조용히 손잡이를 잡아 돌려봤습니다. 안에서 잠가 놓은 문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며느리와 저 사이에 정적이 흘렸습니다. 비 맞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비 맞고 왔는데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안에서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현관 앞 매트에는 택배 상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명품 로고가 선명한 쇼핑백도 보였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또다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 계세요? 퇴근길에 잠깐 들렀어. 이런 날씨예요?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발을 들이려는데 아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갑자기 들어오시면 곤란해요. 네가 이럴 줄은 몰랐다. 언제는 오라면서? 그래도 연락은 미리 하고 오셨어야죠. 복도를 돌아서는데 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서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다급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왜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오셨대? 모르겠어. 오늘 안 될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 내렸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하자 경비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벌써 내려오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비가 오는데 잠시 기다리시죠. 아파트를 나서는데 뒤에서 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옷은 흠뻑 젖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창가에 섰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했죠. 이제 와서 뭐하러? 주말에 오세요. 제대로 대접할게요. 네 맘대로 해.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젖은 옷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바닥에 고여 있었습니다. 거실 시계가 울리자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토요일 아침 아들 집 앞에 다시 섰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복도 끝에서 누군가 급하게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어제는 미안했디. 연락도 안 하고 방문해서. 아니에요. 제가 죄송했습니다. 집안 정리 다 됐니? 며느리의 얼굴에 어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고마워. 도희는?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벽면에 걸린 명품 가방들과 진열장의 값비싼 소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남긴 생활비로 아껴 쓰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사느라 돈이 부족하다고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녹차 좋아하시죠? 응. 근데 웬일로 초대했니? 그냥 오랜만에 뵙고 싶어서요. 진짜 이유는 뭐야? 며느리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녹차를 따르다 테이블에 약간 흘렸습니다. 허둥지둥 휴지로 닦으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지내시나 걱정돼서요. 갑자기 걱정이 됐어?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웃으려 했지만 눈빛은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벌써 오셨네요. 응, 일찍 왔어. 아침은 드셨어요? 먹고 왔어. 아들이 들고 온 종이백에서 고급 과일 상자가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빈손으로 오던 아들이 이런 선물을 준비한 것이 의아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눈빛이 오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평소처럼 괜찮아. 너희는? 바빠서 정신없이 지내요. 그래? 근데 명품백은 사는 시간은 있나 보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고 아들은 헛기침을 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과자와 차가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너무 다른 모습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무슨 일인데? 그게 와이프가 뭐 물어볼 게 있다고 해서요. 어머님, 그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며느리의 말투가 어색했습니다. 열심히 웃으려 했지만 그 미소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를 유도하려는 노력이 보였지만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살아. 혼자 계시니 많이 외로우시죠? 나 혼자 있는 거 괜찮아. 외롭지 않아. 아들이 갑자기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순간 거실에는 며느리와 저만 남았습니다. 며느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님, 혹시 최근에 좋은 일 있으셨어요? 좋은 일? 글쎄, 별로 없는데. 동네에서 소문이 좀 들려서요. 무슨 소문? 며느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재개발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이제 시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화장실에서 돌아오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으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며느리에게 보냈습니다. 무언가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혼자 지내시기 힘드시죠? 별로. 혼자 있는 것도 편해. 그래도 외로우실 텐데. 저희가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거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커피를 더 따르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비싼 과일들과 고급 과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저를 찾아올 때는 빈손으로 오던 아들 내외가 오늘은 왜 이렇게 정성을 들였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그게, 여보, 당신이 얘기해. 어머니, 저희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아들은 말을 하다 멈추고 며느리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불편한 주제를 꺼내려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동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이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재개발 소식 들으셨어요? 무슨 재개발? 아버님이 남기신 땅이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면서요? 며느리가 갑자기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마도 좀 더 돌려서 물어보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는데? 어머님,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데요? 나는 모르는데. 무슨 소리야?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아마 며느리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뭘? 재개발 보상금이 얼마나 되나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그덕 소리를 냈습니다. 며느리의 직설적인 질문에 놀랐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화장실에서 돌아오자 며느리는 다시 애교스러운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그래?
뭘 잘한다는 거야? 자주 찾아뵙고 살뜰히 모시겠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지금까지는 잘 안 보이더니. 아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직설적인 태도가 계획에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접근하려 했던 것 같은데 며느리가 급한 마음에 본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어머니, 저희가 요즘 집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지금 사는 집이 싫어졌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도희가 학원 다니기 좋은 곳으로 이사하려고요. 그럼 돈이 많이 필요하겠네. 시계를 보니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들 내외는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더 오래 머무르며 제 마음을 떠보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재개발 이야기를 외면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제부터는 그만해. 이제 돌아갈래.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더 이상 연기하지 마. 재개발 얘기가 궁금해서 온 거잖아.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아들 내외의 진짜 의도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돈 받고 연락 끊을 거라며? 이번엔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아들이 마지막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이제 끝났어. 아침부터 며느리가 연락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를 한가득 들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밝은 표정이 의아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은 요리 좀 해드릴게요. 웬일이야 갑자기? 어머님 좋아하시는 음식 다 만들어 드리려고요. 네가 요리를 다 해? 부엌으로 들어선 며느리는 장바구니에서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한우며 신선한 채소들이 가득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 동안 한 번도 저희 집에서 이렇게 요리를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소갈비찜 해드릴게요. 20년 만에 처음이구나. 그동안 제가 너무 소홀했죠. 뭐 다들 바쁘지. 거실에 앉아 있는데 부엌에서 냄비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며느리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심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위해 음식을 해주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안방에서 쉬고 계세요. 괜찮아. 여기 있을게. 제가 모시러 올게요.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불도 새로 깔아두고 방 안의 먼지를 깨끗이 치워놓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전화 한 통 없더니 오늘은 이렇게 변한 것이 의아했습니다. 이런 거 안 해도 돼. 어머님, 편하게 쉬세요. 안방 창문 밖으로 마당에 국화꽃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가을빛이 완연한 마당을 바라보며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뭐라고 했을까요? 어머님, 차 한 잔 드실래요? 그래, 고마워. 며느리는 차를 옮기면서 제 곁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눈빛에는 뭔가 애원하는 듯한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난 일은 다 잊어주세요. 이런 거 사느라 돈 많이 썼겠다. 어머님 생각하면 이 정도는. 20년 동안은 왜 이러지 못했어? 며느리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 직설적인 질문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곧 다시 환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진심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잘할게요.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어머님께 효도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요. 식사를 하는 동안 며느리는 계속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매 순간 제 반응을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일부러 주방에서 직접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고, 음식을 나를 때도 과하게 친절했습니다.
어머님, 반찬 더 드세요. 이제 됐어. 배불러. 제가 노력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 잘 보여.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변화의 이유가 뻔히 보였습니다. 재개발 이야기가 퍼지면서 갑자기 달라진 태도였습니다. 며느리의 진심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솔직히 한편으로는 이런 관심이 그리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재개발 이야기 듣고 나서부터 이렇게 변한 거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연기하지 마. 거실로 나오는데 현관문이 열리더니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들도 평소와 달리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고급 과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집에 계신다고 해서. 너도 왔어? 제가 불렀어요. 며느리가 아들 옆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두 사람의 어색한 눈빛이 오갔습니다. 뭔가 짜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둘이 온 거야?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과일 코너에서 사과를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며느리의 친구 미경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라 반가웠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냈어? 네. 근데 어머님, 많이 힘드시죠? 무슨 소리야? 미경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저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듯 했습니다. 명희한테 들었어요. 며느리한테. 뭘? 어머님 돈 때문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사과를 바구니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미경의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친구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자세히 얘기해 줄래? 저번에 명희가 술 한잔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어머님 재산 다 자기네가 받아야 된다고. 미경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마트 한쪽에 있는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 가슴이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명희가 그동안 고생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고생? 시어머니 모시느라? 네. 이제 보상받을 때가 됐다면서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한 번도 며느리에게 무리한 부탁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제가 손주까지 키워주며 도움을 준 적이 많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걸까요? 계산대 앞에서 줄을 서는데 뒤에서 또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의 친구인 듯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땅값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누구한테 들었니? 명희가 요새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마트에서 나와 주차장에 있는 미경의 차에 앉았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미경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또 뭔데? 명희가 어머님 재산 받으면 이사 간대요. 이사? 더 좋은 아파트로 가야 된다고. 어머님한테 잘 보이려고 의도적으로 그런다더라고요. 미경의 말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확실해졌습니다. 재산 받고 나면 연락도 끊을 거라고. 정말 그랬어?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 명희가 술 마시고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비밀로 할게. 알려줘서 고마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에 잠시 들렀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이 화면에 뜨자 가슴이 쓰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전화를 끊고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새들의 모습이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이제 저도 자유로워져야 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진심을 알게 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어머님, 저녁에 찾아뵐게요. 왜? 그냥 얼굴 뵙고 싶어서요. 갑자기? 또 무슨 일이야?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아들하고 며느리 본색이 보이네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오늘따라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아들 내외의 진심을 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저 도착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지금 왔니? 네, 어머님 보고 싶어서요.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인지 확인도 없이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가 우산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옷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아이고, 무슨 일이야? 옷이 다 젖었네.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 들어와서 얘기해. 현관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결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재산 정리해 드리려고요? 재산? 네.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왔어요. 며느리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무언가 적힌 서류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종이를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며느리가 재산 이야기를 꺼내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님, 이제는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모신다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평소의 차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다급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빗소리만 한동안 현관을 채웠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재산 관리도 어려우실 텐데. 우리 도희도 있고. 종이를 들고 제 앞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를 애타게 원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옷에서는 여전히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뭘? 재개발 보상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것 같았습니다. 미경이 전해준 이야기가 사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와드리겠다고요? 왜 이러세요? 이제 그만 가봐. 더 이상 할 말 없어. 며느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소의 얌전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현관 매트가 며느리의 젖은 옷에서 떨어지는 물로 흥건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아들이랑 영원히 못 보실 수도 있어요. 협박하는 거야.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저는 천천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며느리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네가 시켰니?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 보고 돈 달라고. 아들에게서 온 전화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를 듣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여보, 이제 확실해졌어요.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재산만 노리고 있다는 것을. 마음이 무겁고 서글펐지만 한편으로는 또렷하게 보게 되어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어머니,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무슨 기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며느리가 방금 다 얘기했어. 다시 걸려온 아들의 전화에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는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어머니. 그럼 뭐였어? 협박까지 하던데. 그래도 저희는 어머니 가족인데. 가족? 돈 때문에 이러는 거 다 알아. 전화를 끊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비가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달력을 보니 내일이 변호사와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지만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진심을 알아주세요. 진심? 그거 참 재미있는 단어구나. 내일 한 번만 더 찾아뵐게요. 더 이상 찾아오지 마. 아침 일찍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한 달 동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서자 변호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지난주에 요청한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확실히 결정하셨습니까? 네, 이게 마지막 결정이에요.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신다는 건데. 맞아요. 제 뜻이 확실해요. 변호사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법적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고 이제 서명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단풍이 물든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계절이었습니다. 자녀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아직 몰라요. 큰 반발이 있을 텐데. 괜찮아요. 이미 충분히 고민했으니까요. 서류에 서명을 하는 제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서명을 마친 후 변호사는 다시 한번 제 결정을 확인했습니다. 재산의 80%를 지역 아동복지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제 생활비로 남겨두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르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이미 충분히 고민했어요. 보상금만 해도 상당한데. 돈이 우리 가족을 망쳤어요. 창밖으로 단풍이 보였습니다. 도시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재개발로 인해 동네가 많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다시 한번 염려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자녀분들께. 이미 다 끝났어요. 사무실을 나서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눈치챈 것처럼 타이밍이 묘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볼일 보러 나왔어. 은행에 가신 거예요? 왜? 핸드폰 너머로 아들의 호흡이 조금 빨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의심을 품은 것 같았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그래? 왜 갑자기 궁금한데? 어머니 혹시 재단 쪽에 가신 건 아니죠?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았는지 의아했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한 게 분명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아들의 불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그래? 동네 사람들이. 재단은 어떻게 알아?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재산 문제가 얽히면 정보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퍼진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엄마, 설마 이제 알았니? 정말 다 기부하시고. 거실로 들어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간 제 삶에서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의 거짓된 관심에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우리는 어떡하고. 너희 목숨 끝난 거 아니잖아. 아들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는지 놀라웠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의 뒤로 며느리도 보였습니다. 어머님, 제발. 이제 그만 가봐. 며느리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보, 잘 안 일이죠?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마도 남편도 이런 결정을 지지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다 기부하셨어요? 다 끝났어. 우리 도의 생각은 안 하셨어요? 손주까지 팔아서 돈 얘기하게. 아침 산책을 나왔다가 동네 이웃들의 수근거림을 듣게 됐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집 재산 다 기부한대요. 아들 며느리는 어쩌고? 모른대. 갑자기 결정했다네. 저를 보자 이웃들이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제 제 결정이 동네에 소문이 난 것 같았습니다. 마트에 들어서자 계산대 직원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대단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기부하신다고. 소문이 빠르네요. 과일을 고르고 있는데 며느리 친구 미경이 다가왔습니다. 미경의 얼굴은 어제와는 다르게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동네에 퍼진 소문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이세요? 뭐가? 명희가 어제 울면서 전화했어요. 그래? 많이 놀랐나 보네.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미경이 뒤에서 계속 따라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잠시만요. 명희가 많이 후회한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세요. 네가 왜 여기 있어?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래서? 아파트 입구에서 같은 동 주민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더군요. 평소에는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재산을 기부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존경합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관리사무소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이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충격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진짜인가요? 봤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거실에 앉아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같이 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현관 밖에서 들렸습니다.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왜?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내 재산인데.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 내외와 손주를 기다리며 음식 준비를 했을 텐데 올해는 달라졌습니다. 복지재단 담당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재단에서 새로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어르신, 설날에 아이들과 시간 좀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무슨 일이에요? 보육원 아이들이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좋지요. 아침 일찍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닌 여러 아이들을 위한 장복이었습니다. 장바구니에 과자와 과일,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을 담았습니다. 마트 직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번에도 혼자 지내세요? 아니, 이번엔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 새로운 가족이요? 내 보육원 아이들이랑 보내기로 했어. 상을 차리고 있는데 보육원에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기다린다며 찍은 사진입니다. 해맑은 웃음이 담긴 아이들의 모습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이 많아졌어요. 남편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어색하지만 이제는 돈이 아닌 진심으로 저를 필요로 하는 이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계세요? 누구세요? 담당 사회복지사입니다. 방문해도 될까요? 네, 문 열어드릴게요. 문을 열자 담당 사회복지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전달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이들이 편지를 썼대요. 복지사의 손에 든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손으로 정성껏 쓴 글씨체가 보였습니다. 제 이름 앞에 할머니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진짜 가족 될래요. 여보, 우리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나요? 거실에 들어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이해했어요. 남편이 왜 그런 시험을 하라고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재산이 아닌 진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와주실 거죠? 그래, 내일 간식 사들고 갈게. 전화를 끊고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보육원에서 첫 봉사를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긴장된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할머니야, 안녕하세요. 안녕, 우리 예쁜 아이들. 이거 맛있는 간식이에요. 응, 너희들 좋아하는 케이크야. 작은 손들이 저를 이리저리 잡아 끌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애정 표현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준비한 간식을 보고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디서 오셨어요? 할머니는 가족들 있어요. 혼자 사는 할머니예요. 우리랑 같이 살래요. 아이들의 맑은 눈빛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의자를 가져다 줬습니다. 작은 배려에도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옆에 앉아도 돼요. 그럼 다들 앉아볼까? 간식을 나눠주는데 현관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왜 왔어? 도희가 할머니 보고 싶대서. 이제 가봐. 아이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저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다시 아이들에게 집중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랑 놀아줘요. 그래, 뭐 하고 놀까? 종이접기요. 계획 준비도 해야 해요. 할머니가 도와줄게. 남편이 떠난 지 1년, 그리고 아들 내외와 긴 시험이 끝난 지금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는지, 재산 앞에서 피보다 진한 정이 어떻게 변질되는지 직접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슬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함을 느낍니다. 남편이 미리 알려준 덕분에 아들 내외의 진심을 알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더 소중한 인연을 만났으니까요. 보육원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은 제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알려줬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닌 진심으로 맺어진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참된 사랑이고 재산으로 살 수 없는 게 진실한 마음이란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보육원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제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재산은 결국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 도구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모습이 아닐까요?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은 진심 어린 마음이란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